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깨끗한 시설, 전문 의료진, 24시간 돌봄.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양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서서히 갉아먹는지, 그리고 왜 그곳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사의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밥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식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에, 정해진 음식이 제공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그때 먹어야 하고, 조금 더 먹고 싶어도 그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식욕이 있어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의 온도입니다. 대량 조리로 인해 뜨거워야 할 음식은 미지근하고 차가워야 할 음식은 미온해집니다. 평생 식사 때마다 누렸던 그 작은 기쁨, 뜨끈한 국물의 온기, 갓 지은 밥의 향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수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집에서는 피곤할 때,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늦잠을 자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 모든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깨워지고,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낮잠이 와도 참아야 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생활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약물 복용의 문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약의 복용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앞당길 수도 있었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의 상태나 컨디션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약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약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 소지품의 제한도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애지중지하던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허용되는 개인 물품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몇 개의 작은 서랍장 안에 구겨 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집에서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고, 비가 오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실려오는 바람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처마 밑 풍경 소리에 더위를 잊었으며, 가을에는 낙엽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세월의 흐름을 느꼈고, 겨울에는 첫눈 오는 날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 모든 자연과의 교감이 차단됩니다. 창문은 대부분 잠겨 있고, 에어컨과 난방기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온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오직 TV 화면이나
달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와 신앙생활의 제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 다니던 교회나 절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던 기도도, 저녁마다 읽던 경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틈틈이 텃밭을 가꾸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활동들을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개성과 취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율성을 잃는 것도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지갑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이웃과 차 한잔하면서 다과도 나누고 절약해서 모아둔 돈으로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경제적 자유가 사라집니다.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제한되고 모든 지출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과자 하나를 사는 것도,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아와 방해는 그들의 존재가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생명체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포기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됩니다.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웃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던 산책 친구들,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가게 주인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아온 이웃들,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답은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돌봄입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케어와 가정에서의 돌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필요한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은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자유입니다. 집에서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며 이웃들과 교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의 모든 공간에는 우리의 기억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욱 소중하게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